끝까지 아니라던 대통령실,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결국 프랑스에서마저도 초대형 사고를 터뜨린 윤석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윤석열의 순방 예산이 논란이었죠. 지금까지 순방에 쓴 예산이 1개국당 25억 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개국당 15억 원인데 비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끝까지 편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실드를 쳐줬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올해 순방 예산이 249억 원 편성됐으나 추가로 329억 원이 들어서 모두 578억 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200억 원 정도가 들었고 이 정도 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해외 1개국 도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보니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1개국 가는데 왜 10억이나 더 드냐는 거죠.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쓰듯 하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을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시대인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통령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 91개국이 넘는 정상과 만나시고 안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정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거죠. 성과를 따지면 청문회에 탄핵까지 해야 하는 직무유기 수준인데 1억도 아니고 10억이나 더 든 순방 비용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데 성과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순방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도 아껴 써야 하는데 올해 249억 원이었던 거에 2배나 드러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교부 예산인지도 모르고 공군 1호기 비용은 설명도 못하고 기름값도 외교부 예산이라고 대통령실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쓰는 건데 왜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대통령실도 이걸 설명 못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나요? 끝까지 예산 초과가 아니라면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감싸주더니 윤석열이 프랑스에 있는 동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윤석열은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지시를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이래서 지금 귀국도 못하고 있나 봅니다. 경찰 지휘부에서는 오히려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지시를 내렸냐는 겁니다. 경찰관의 근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해가 바뀌려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바닥이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해외 돌아다닐 예산, 성과도 없는 해외여행에 쓸 예산은 더 늘리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거죠.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강력팀 형사는 매달 13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딱합니다. 강력범을 추적 검거하는 임무 특성상 중간에 일을 멈출 수 없는 데다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일하고도 수당을 다 못 받을 처지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갑자기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형사는 이번 달 초과 근무가 90시간 정도로 묶였는데 이미 다 찼다며 그렇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 일부 수당은 꼼짝없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초과 근무는 정해져 있는데 정작 초과 근무 수당을 대통령 때문에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못 받아가고 일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대통령은 1개국을 돌아다니면서 25억 원이나 쓰고 돌아다니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납득이 되시나요? 경찰청은 제한 시간을 넘긴 만큼 나중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러다 보니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선 최근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하고도 윗사람 눈치가 보여 기록을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며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찰은 예산이 부족해 초과 근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2달치 지급을 앞둔 시점이지만 남은 예산이 한 달치를 조금 넘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찰관들을 주먹 구구식으로 진짜 다 집어넣게 되는 그런 근무 계획이 내려오게 되는 게 현실이고 큰 사건이 났을 때는 특공대까지 동원을 시켰으니 경찰 예산이 남아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이번에는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오죽하면 윤석열의 오른팔인 김기현조차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더 이상 못해먹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임요한 혁신위원회가 주류 불출마 권고안 수용 시한을 오는 30일로 최후 통첩한 가운데 김기현이 반발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지역구로 가는데 왜 시비인가? 이 소리는 임요한 위원장이 윤석열을 들먹이면서 지지를 하는데도 그딴 거 못해먹겠다. 내가 당선되기 유리한 지역을 왜 버리냐 이런 겁니다. 결국 김기현도 권력에 눈멀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윤석열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일제강점기였으면 나라도 팔아먹었을 인간입니다. 실제로 김기현은 윤석열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한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한다. 이게 마치 대단한 일처럼 말하는데 이 사람 바보인가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3시간도 얘기를 한다면서 대통령 꼴이 저 모양인가요? 당신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못하나요? 저 같으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정치를 그만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권력 때문에 이성을 잃으면 이렇게까지 추락한다는 걸 김기현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벌써 꽝이라는 거죠. 원희룡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원희룡은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이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능하기로 소문난 원희룡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데 김기현은 이런 것도 못한다는 거죠. 멍청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이미 합참 의장도 김명수로 임명했죠. 근무시간 주식거래 의혹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날 골프장 방문 그리고 자녀의 학폭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처벌이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윤 대통령은 249억의 순방 예산도 모자라 추가로 예비비에서 32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의 순방 예산을 쓰고 폭주하고 있는 사람을 직무유기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 세금 수백억 원이 윤석열 때문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